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영어과 대표 교수 헤더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2년 대비 단기 합격 연간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제 2021년도 시험이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를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N수생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공무원 수험생으로서의 첫 발을 디디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2022년도 시험을 어떻게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습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헤더진 영어 연간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는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학습을 하게 된 헤더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 EBS 9급 공무원 강사이자 또 EBS GTLF 강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교재, 좋은 강의를 가지고 합격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할 텐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영 면에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펼쳐드릴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첫 번째로는 합격 코드 분석, 누가 빠르게 합격을 하는가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MZ세대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합격 전략. 여러분들 거의 다 여기 세대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20, 30대 분들이 거의 들어가시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어 고득점은 무조건 헤더진 영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넘버 1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누가 빠르게 합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이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 수험에서 굉장히 좀 비중 있고 중요한 과목이 영어가 아니겠느냐. 영어를 잘해야지만 빠르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100%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오랜 동안 이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 많은 합격생분들을 계속 지켜본 결과 영어를 잘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처음에 진입하실 때 유리한 점은 있어요. 시간 같은 것들도 좀 절약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영어 형태, 영어의 어떤 그런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인증시험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노베이스다, 영어를 손놓은 지가 좀 오래됐다, 이런 수험생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정말 전략적으로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영어를 꼭 먼저 잘 해야지만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영어가 자신이 없는데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과목 수험생이 유리할 것이냐? 사실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정 점수제가 폐지가 되죠. 물론 기술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조정 점수제랑 상관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하다못해 내가 어떤 특수 전공 과목에 대해서 내가 또 나의 전공하고도 일치하더라. 이렇게 되면 사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 말도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이 빠르게 합격하느냐? 이런 논리하고 좀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무원 수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충족이 된다라고 이것들만으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빵빵한 지원과 환경이냐? 사실 이 빵빵한 지원과 환경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좀 힘들게 공부를 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저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빵빵한 지원이 있었으면은 조금 나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을 해본 그런 사람으로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있어도 좋지만 이게 사실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합격을 못할 이유는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힘을 내, 용기를 내 이런 차원의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제가 어쨌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느끼건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멘탈 리허설 같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또 다른 기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알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헤더진이 영어도 아니래, 전공 과목도 아니래, 빵빵한 지원과 환경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단기 합격, 빠른 합격을 이끌어낼 것이냐.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The secret of success is a constancy of purpose. 이렇게 났는데 유명한 한 사람이 했던 명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urpose라는 이 목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정말 모든 수험생들이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막연하게 나는 언젠가는 공무원이 될 거야. 나는 한 2, 3년 이내에는 공무원이 될 거야. 진짜 너무 막연한 일이에요.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내가 언제 합격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쯤 딱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나는 한 2, 3년 안에는 막연하게 공무원이 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세요. 오늘의 이 오리엔테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색깔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따로 뺐습니다. constancy. 이건 우리가 불변, 일관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사실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앞서서 말했던 여러 가지 그런 뭐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불변입니다. 불변성.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 촬영한 날이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충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으니까 난 공부를 좀 놔야 되겠어.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은 창문 바깥을 딱 보면서 쟤네들은 좋겠다. 나도 놀을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할 핑계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만 가지, 억만 가지 정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험생은 정말 어떤 그런 환경이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내가 목표한 바가 있고 내가 계획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죽었다 깨나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랬느냐? 아까 저의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고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빠른 합격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목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MZ세대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합격 전략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공무원 제자분들하고 만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물론 저보다 기라성 같은 그런 선배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만났던 수험생들의 학습 방식과 그 다음에 지금의 수험생들의 학습 방식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성향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다 썰을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MZ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를 결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구매력이 높은, 그 다음에 구매 욕구가 많은 그런 세대들로 우리가 분류를 해주고 있는데 결론은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인데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바로 이 연령대의 분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수험생들이 했던 그런 수업 방식이라던가 학습 방식과는 아무래도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어쨌든 간에 개인별 맞춤 학습 방법 찾기를 먼저 보시면은 현장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그런 공무원 수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수업을 들으려면 노량진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다 노량진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노량진은 지금은 또 그때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장 강의를 굉장히 중심으로 했고 지금도 물론 현장 강의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원격 학습이죠. Distance learning.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또 온라인 강의만을 또 주구장창 하자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약간 관리가 좀 덜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blended learning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결합된 그런 학습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제 제자분들을 보면은 여러 부류가 계신데 일단은 뭐 현장 강의를 들으시다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으로 처음에 입문 과정을 시작을 하셨다가 문제풀이쯤에는 다시 또 이제 우리가 현장 강의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장 강의를 들으시면서 온라인 강의들을 일부 결합해서 하는 이렇게 이제 혼합된 형태의 그런 학습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MZ세대 분들은 이론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죠. 그다음 블렌디드 러닝의 한 축으로서 이제 우리가 또 플립드 러닝이라는 표현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따진다라고 하면 역진행 그런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 도구라던가 온라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이 flipped learning 같은 경우는 먼저 본인이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온라인으로 쫙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하신 다음에 약간 일정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는 현장에서 이런 방식의 수업을 또 우리가 flipp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blended learning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내가 현장 강의가 맞아.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이 맞아. 아니면 나는 혼합 형태가 좋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별 맞춤 학습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보면은 이제 시작은 굉장히 막 창대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계획도 막 빽빽하게 우리가 막 30분 단위로 시간표를 막 꽉꽉 채워놓고 뭐 주말까지 미친 듯이 수업을 듣고 인강을 몇 개를 들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너무 쉽게 빠르게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열정은 되게 좋았으나 조금 있다가 나 공무원 안 할래.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멀어져 갔어? 새로운 다른 인생을 찾아? 오케이.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또 공무원을 해야 되겠어.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버린 시간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 너무 중요하니까 합리적인 그런 내에서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순공시간 기록하는 습관 반드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연하게 나 학원에 오늘 하루 종일 있었어. 주구장창. 내지는 책상에. 그쵸? 스터디 카페에 계속 있었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정말 충분한 공부를 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어. 밥도 먹었을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이것저것 또 우리가 서핑도 했을 것이고 뭐 다른 또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내가 국어는 얼마만큼을 했네, 영어는 얼마만큼을 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순공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 가끔씩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다니 굉장히 좀 약간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도 오는데 그런 것들 극복해 가시면서 순공 시간을 순차적으로 정립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의 활용인데요. 사실 보통 월화수목금까지 이제 우리가 아주 빡빡하게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업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습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인데 주말만큼은 여기다가 또 뭔가를 새롭게 우겨 넣기보다는 한 주 동안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 헤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복습하고 또 반복해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들은 뭐 휴식도 중요하면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월에서 일 단위까지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한 달의 계획을 딱 세우죠. 그 다음에 주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주에서 또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해서 작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는 건데 이때 단점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은 계획 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진행하시면서 하시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속도감이 붙겠죠. 그래서 계획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짜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능률적인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약간 시간이 드는 것도 같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실천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화려하게 일러스트레이션을 막 그려넣고 색깔별로 형광펜을 칠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딱 편안한 그런 치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가점검 과정을 통한 성적 관리인데 계속해서 이론만 들었어요. 열심히 뭔가를 외웠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그런 점검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들은 보통 주간 테스트, 단원별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이 많이 이루어지죠. 저 헤더진 영어 같은 경우는요, 허투루 그냥 넘어가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특히 이론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중간에 대한 자기 점검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적중학부 모의고사라는 그런 또 10문제씩을 매일매일 푸는 또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응시해 봄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적 누적 관리를 했다. 그러면은 성적을 우리가 매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사실은 테스트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었을 때 본인의 약점이 훤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까? 그렇죠. 다시 한번 그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암기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최종 단계 이전에 중간에 쉴 틈 없이 계속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봤고요. 넘버 3로 넘어가서 영어 고득점은 무조건 헤더진 영어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생각하세요. 어떤 직렬별로는 나 영어 고득점까지는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데 고득점의 기준은 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95점이 고득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7, 80점은 맞아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합격의 어떤 그런 대체적인 그런 커트라인들이 좀 있을 것인데 자기 직렬에 대해서 근데 적어도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1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받아야지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헤더진 영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강점이 있고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죠. 영어 고득점도 원하고 빠른 합격도 원해요. 그럼 수험 초기에는 필수 과목 되게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암기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하고 비슷한 그런 시간대를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해서 똑같은 그런 어떤 결과를 내고 싶다?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A라는 과목을 나는 90점을 맞아야 된다. 영어도 90점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사실은 A라는 과목 대비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으셔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험 초기에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어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저를 만나셨으면 헤더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선생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간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뢰만 하면 안 돼. 서로 신뢰 쌓기 하고 파이팅 요거만 하면 안 돼. 실천까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단계적으로 실력 향상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어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 영역도 있고 문법, 어휘 뭐 이런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일단은 독해부터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휘 외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영어라는 과목은 그렇게 이제 나눠서 갈 수는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요런 정도는 봐야 된다.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은 다 봐야 된다. 요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영역별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펼쳐 드리는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그냥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연간 커리큘럼 한번 보도록 해보죠. 일단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 전까지 치러지는 그런 과정들인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기본 이론 과정을 학습을 하시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 문법 기본 개념들을 학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유형별 독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전달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다음 심화 과정 이전이기 때문에 지문의 난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살짝 제가 낮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주간 테스트라던가 어휘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자기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어휘도 암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치밀한 영어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치밀한 영어가 벌써 타이틀이 되게 뭔가 심화 과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치밀한 영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문법 심화 과정 이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론을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촘촘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팁들을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독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묘한 구문 독해, 기특한 유형 독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잡한 구문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복잡한 구문을 잘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구문 독해 수업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제문 찾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글의 일관성 관련 문제, 빈칸 추론 등등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문제 해법을 찾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는 과정이 바로 기특한 유형 독해 심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간 테스트, 어휘 스터디 변함없이 이론 과정에선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7개년 핵심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풀이인 오답 제거 코드, 그 다음에 동형 실전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달 넘어서서 1월 달부터는 국가직,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방직까지 맹렬하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뭐 당연히 여러분 실제 난도, 실제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직 대비 직전, 그 다음에 또는 지방직 바로 직전에 막판 역전 파이널 특강이라는 이런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파이널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헤더진 영어 연간 커리큘럼까지를 살펴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굳이 왜 헤더진 영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택사항 없이 무조건 저를 또 들어야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근데 좀 이렇게 안심을 좀 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오랜 공무원 강의를 통한 최고의 신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EBS 강사란 타이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좀 믿을 만한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학습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교재인데 여러분들 교재 너무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커리큘럼에 적합한 모든 교재들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상태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 좋은 교재 요거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좋은 수험생활, 그죠? 올바로 가는 그런 수험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매년 기출문제로 입증된 높은 적중률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뭐 쪽집게도 아니고 작두를 탄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뭐 신령한 힘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강사도 부지런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분석을 하고, 저는 그 부분을 또 적용해서 수험생들에게 또 힘줘서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적중의 기준을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 저는 그거를 적중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시험에 나올 만했던 애들, 시험에 나왔던 애들을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켜서 딱 나오자마자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적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굉장히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함과 재미로 무장한 비교 불가 고퀄의 강의력이다. 그러니까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쑥스럽지만 이런 워딩들은 제 제자분들이 다 합격수기에서 써주신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정확함이라고 했는데 내용의 정확함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 딕션, 발성의 또 정확함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제 제자분들이 선생님 강의는 1.5배를 들어도 절대 깨지지 않고 너무너무 잘 들려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국가직 수험생 한 분이 수기를 써주셨는데 그분은 심지어 내 강의를 1.8배로 들었대요. 그래서 들려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빠르게 또 나중에 우리가 반복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독수 늘리는 게 또 중요한 또 수험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또 믿고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강의력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게 되면은 애매모호하다, 저렇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일은 단 1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최강 밀착 관리 시스템과 멘탈 컨설팅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수험생들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의 애로사항을 알고 그 부분을 진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실 가족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친구들도 해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판에서 우리가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안타까움, 어려움 이거 누가 알아줄 거야? 내가 알아주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합격할 때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맞춤형의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22년 대비 단기 합격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또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네이버 카페 헤더진의 공무원 영어 찾아오시면은 일단 회원 가입해 주시면 제가 등업해 드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 또 질문, 상담 요청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처음으로 또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소소한 일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광고라던가 그 다음에 또 가끔씩은 제가 동의어 같은 거 학습적인 내용들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더진 영어 오리엔테이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다른 강의,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